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10월 네 번째 주간 전략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장세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변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글로벌 매크로 쪽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부분도 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이라든지 좀 매크로 관련된 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 부분들을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주간 전략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모닝 브리핑이라든지 마감 전략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코멘트를 드리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이번 10월 중순이 넘어섰죠. 10월 중순이 넘어섰어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한 1, 2주 전부터 몇몇 섹터들, 특히 몇몇 종목군들 실적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네 번째 주간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회사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예정이 되어 있는 지표라든지, 이벤트, 정치적 이벤트는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캡처 부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실적 관련된 부분들, 다는 적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 회사들은 관심권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회사들은, 저거 화면에, 그 워드로, 썼고, 그 다음에 거기 캡처본을 카카오톡 텔레그램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일정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지금 시장에서 왁자지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꼬리 자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트럼프, 이러면서 반사 효과가 어느 쪽으로 이 불똥이 튈까? 일단 가장 큰 수혜라고 할까요?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인가요? 터키 국채, 그 다음에 목사 풀어주지 않으면 트럼프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기억나시죠? 그로 인해서 터키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왔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왔죠.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수혜라면 터키하고 이란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터키가 더 크게 들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터키 문제가 목사 석방 이후에 언론인 사망설로 인해서 관련 뉴스라든지 관련 자료, 증거를 유포를 좀 시켰죠. 그래서 이건 약간 빼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미지는 상당히 실추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개혁적인 이미지인데, 이 물 아래에서는, 강압정치, 공포정치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숙청. 근데 대부분 나라들이 정권을 잡으면 숙청을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을 하죠. 근데 여기는 특히 왕정국가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대결 구도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요건은 사우디는 왕정국가인데 이란은 왕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들도 왕정체제에 대한 불만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함부로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효과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란의 세력 부분들이 커지면서 지난번 초생달 별도 말씀드렸죠.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이게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까지 이란의 지원 부분들을 받으니까 이제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반인륜적이다. 그런 걸로 이란 시아파를 공격을 해왔는데 이번 그 사태로 그 이미지는 완벽하게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예멘의 통학차인가요? 어린 아이들 있는 그 버스를 아마 공격을 했던 것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터키의 미국의 압박 부분들이
당근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버리기는 쉽지 않은 카드예요. 중동에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터키도 그래도 전에는 친미였는데 요즘에 보면 약간 아리송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번에 만약에 제재 부분들을 강화를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게 석유의 대금 결제 부분들 달러로 한 게 기폭제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카드를 쉽게 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는 울트라 VVIP예요. 무기 구입을 VVIP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부터 이란의 제재가 시작이 좀 되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제 제재하고 약간 이미지 자체가 테러리스트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우디가 이번에 더 큰 이미지 메이킹 부분들을 좀 했죠. 그로 위한 반사 효과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이란의 제재가 들어가는데 가격이 급등 나오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원유 증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나라가 1차적으로 후보가 러시아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필요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왕정 국가 부분들을 지켜내려면 미국의 후원 없이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꼬리 자르기 부분들을 들어갈 겁니다. 제가 근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사건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어느 쪽에서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해 있던 거에 약간 스크래치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부분들의 방향 부분들은 추후에 마감 브리핑이라든지 모닝 브리핑 통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 경제 정책 부분들과 연준 인사들은 계속 바람 부분들 하는데, 정치적인 이벤트 부분에서 24일 연준 베이지북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25일날 22 통화정책회의,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이 금요일날 발표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다음 주 주말 정도 되겠죠.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표상으로 보면 ECB하고 GDP 성장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1순위는 우선순위를 따진다 하면 공동 1위 정도에서 GDP 성장률과 ECB 통화정책회의, 그 다음에 한 1.5순위에서 연준 베이지북까지 좀 줄 것 같은데, 일단 GDP 성장률이 2분기 때 4.2%예요. 지금 내 3분기 전망치는 3.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출렁거린 부분이 나오니까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중간 선거가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가 출렁거린 부분이 나온다는 건 트럼프한테 약간 마이너스 되는 요건이 좀 될 수는 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좀 여러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 원오브 그 중에서도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실 분, 그 다음 20회 통화정책회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이 2.4냐 이 퍼센트지. 근데 이제 최고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넘어섰기 때문에 그 EU 입장에서는 규칙을 지켜라는 표현 부분도 하는 거고, 이탈리아는 자기들이 처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밀어붙이겠다. 어느 정도 근데 유도리가 융통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런 논의 부분들 어떤 방향 부분들을 잡는지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이 이제 각 기업들의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벤트에서는 GDP 성장률하고 연준 베이지북 20일 통화정책회의 부분들 보는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다음 주에 이제 몇몇 기업들,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저는 포스코하고 23일 날입니다. 이 화요일 날 23일 날, 포스코의 실적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이 나오고, 그날 미국 시장, 장 시작 전에 캐터필라하고 장 마감 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상당히 중요하죠. 캐터필라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교역량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두 회사들의 실적, 그 다음에 국내기에서는 포스코하고 LG, 포스코는 며칠 지난주에 시장 급락 나왔을 때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밸류상으로도 마찬가지고 너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헐값이 아닌가. 2150, 2100선 초반 정도의 가격대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수가 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외부 변동성에 의해서 거래량도 별로 많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출렁거림이 지수의 급등락품을 만들 때 하나의 요건 자체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우리나라 지수를 관심을 좀 두는 것처럼 이쪽도 같은 연장선에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게 23일은 포스코의 시총 상위 종목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25일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로 나옵니다. 23일, 24일로 LG 디플, LG 생활건강, 삼성물산, 이건 뭐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23일, 24일 날은 해외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이제 25일 날 SK하이닉스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이제 앞에 숫자까지 한번 바뀌고 일시적이지만 실적이 그 주가가 변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그 다음에 25일날 SK하이닉스 실적 그리고 그날 시장에 그 장 시작 전 G라든지 그 다음 장 후반 인텔, 구글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개별 기업들 우리나라 실적에서 관심권을 좀 두고 있는 기업은 포스코와 SK하이닉스 정도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26일 날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GDP 성장률, LG화학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매크로 관련된 간략한 얘기 부분들 얘기해 줄게요. 어차피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하고 해외 기업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들,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 예정, 일정 부분들을 그 화면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그 외에 정치적인 부분들, 사우디라든지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세부적인 사항 부분들은 주간 전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 부분들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중간선거가 2주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커질까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11월 달에 정상회담 조금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조금 얘기가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닝 브리핑이라든지 장 마감 브리핑을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코멘트를 좀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네 번째 이슈변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전략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변의 주식 뉴스공장 10월 네 번째 주간 전략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장세 자체가 물론 여러 가지 변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글로벌 매크로 쪽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이벤트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부분도 다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정치적이라든지 좀 매크로 관련된 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 부분들을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계속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주간 전략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 모닝 브리핑이라든지 마감 전략 부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코멘트를 드리는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고,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지금 이번 10월 중순이 넘어섰죠. 10월 중순이 넘었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한 1, 2주 전부터 몇몇 섹터들, 특히 몇몇 종목군들 실적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네 번째 주간에 실적